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박기령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정원의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에 참석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제하는 내용은 사실은 저랑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손인성 박사님, 앞에 1주제 발표하신 손인성 박사님이 저희가 같이 과제를 하고 있어서 서로 이 양쪽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손 박사님 이제 앞에서 해주셨던 그 기본적인 어떤 조사 자료와 이런 것들이 시사점, 밝혀주신 시사점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법률과 정책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금 그 강훈식 의원 대표 발의로 중소기업의 탈탄소 경영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라가는 있지만 그 법의 기본 근간이 되는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이 아직 7월 20일에 2차 소위를 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직 국회에서 명확한 논의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 바뀔 수 있음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라 추후에 다시 한번 이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탈탄소 경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확정된 후에 그 후속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키워드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는 지난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된 이래 10년 동안 이제 우리는 어쨌든 저탄소의 시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작년 대통령님의 그떤 탄소 중립 선언 이후로 올해는 아마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 탄소 중립의 시대에 중소기업의 어떤 중요성과 역할이 있는데요. 조금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저탄소 시대의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보는 중소기업보다 탄소 중립 시대의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훨씬 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녹색성장 기본법과 이제 지금 가칭이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 이건 법 명칭은 계속 바뀝니다. 근데 계속 바뀌는데 주로 쓰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이어서 이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이 각각 중소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떻게 이제 확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법은 부처 간의 거버넌스나 어떤 기본 원칙에 대한 것을 주로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소관 부처가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 실현 또는 탈탄소 경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그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이행 법률이 또 따로 있어야지만 이것이 워킹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그 이행 법률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은 뭐 1조에서는 저탄소 녹색 성장 그리고 이제 딱 표현이 되게 이렇게 나옵니다. 적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 근데 그 적정 수준이 얼마냐, 누가 줄일 거냐에 대해서 항상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적정 수준 이하로 하다 보니까 뭐 목표 관리제나 이런 크게 보이는 탄소 배출이 아주 눈에 띄는 대기업들을 위주로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다른데요. 아마 작년부터 그린 뉴딜, 뭐 탄소 중립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기본법이 이제 뭐 나올 거다. 그린 뉴딜 기본법이 나올 거다. 그린 뉴딜 특별법이 나올 거다. 작년 초부터 계속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은 지금 현행으로서는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이 8개인데요. 심지어 지난 1년 동안 그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총 8개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중순까지도 계속 법안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별도로 또 환경부에서 주도하는 기후위기 대응 법안이 위원장 대안을 또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논의되는 법안은 거의 9개 정도가 국회에서 계속
이렇게 소위를 거쳐서 정무위 갔다가 환노위 갔다가 지금 한 6개 법률이 환노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좀 순서대로 간략하게 그럼 이 법률들이 모두 똑같냐? 또 똑같진 않고 그렇다고 정말 다르냐? 그럼 다르지도 않습니다. 다르지도 않는데 각각 물론 법률안으로는 공통적으로 대등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로 이 심상정 의원이 가장 먼저 발의된 거는 정의당의 그린 뉴딜 특별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안이 심상정 의원안이 가장 먼저입니다. 근데 이 법은 한시법이고 정의당 안에서 한시적으로 그린 뉴딜을 위한 특별 법안으로 낸 것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 4월 총선 이후에 아마 언론에는 가장 많이 드러났던 거는 2020년 11월에 이소영 의원안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안이라고 해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 이게 이제 이소영 의원안이 작년도 그 총선 때 민주당이 제시한 그린 뉴딜 기본법의 원래 명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소기업 탈탄소 경영 촉진에 관한 강훈식 의원의 법안의 기본이 이 법이에요. 이 법이 원래는 녹색성장법을 대체하면서 참 우여곡절 많은 법인데 녹색성장법을 대체하면서 새롭게 좀 더 이렇게 정의로운 전환까지 포함해서 만든 법인데 이게 정무위에 올라갔다가 한 몇 달 전에 다시 환노위로 이렇게 환노위로 넘어가고 이렇게 축소되고 잘리고 하면서 여전히 이렇게 이소영 의원안의 가장 큰 법안이고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법안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듬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저는 작년도부터 계속 이 법안들을 살펴보긴 했는데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다양한 지원 정책과 기술 지원 정책이나 중소기업의 목표, 기본법이 중소기업들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안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와 별도로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대응 법안,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 이 두 법안은 사실 쌍둥이가 돼요. 각각 다른 당 안호영 의원은 민주당이고 유희동 의원은 국민의힘인데 각각 다른 정당에서 나왔지만 그 내용을 붙여보면 거의 쌍둥이처럼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건가, 기후위기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조금 방향이 다른 게 그다음에 이제 한정혜 의원이 지금 환경부 장관이신 한정혜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이 법은 또 조금 방향이 달라요. 이 법은 지속가능 발전법을 합쳐가지고 녹색성장법과 지속가능 발전법을 합쳐서 녹색전환 기본법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법이어서 이 법은 지금도 정무위에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이제 용어들이 막 섞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처음에는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 했다. 이제 그 다음에 녹색 전환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은미 의원 올해 4월에 나왔던 강은미 의원안은 앞에 있던 심상정 의원안을 다시 리바이즈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좀 더 살을 붙이고 초반에 비판받았던 무슨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가 법률의 명칭에 들어가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정이 되어서 나왔던 용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미자 의원 대표 발의로 녹색 성장을 뺄 수 없다. 그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요한 그 아이디어의 녹색 성장을 뺄 수 없다 해서 또 다시 법안이 나오고 이 법률안들이 지금 한정혜 의원안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환노위에서 계속 소위를 통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7월 20일에도 회의가 마지막 2차 소위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듣기도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탄소 중립의 법적 정의는 이제 너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올해 3월에 환경법 학회 이제 법학자들이 모인 환경법 학회에서의 탄소 중립의 이해는 또 재밌는 의견은 탄소 중립이라는 게 결국은 순간적인 개념 아니냐. 그러니까 2050 때 온실가스 배출량 확 떨어뜨리고 상쇄량 높여서 0 맞추면 탄소 중립 달성한 거지.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발 내지는 비판
이제 이런 의견도 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탄소 중립에 관한 것은 탄소 중립의 목표, 시한은 적어도 우리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모두 적용되는 목표 기간이나 기준이 모두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이렇게 어떤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탄소 중립의 시대에는 결국에는 기준과 목표치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 손인상 박사님 보여주셨던 그 기울기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이제 핵심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어떤 부가가치 기여율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도 우리 전체 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저탄소 녹색 성장 시대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중소기업은 일단 중소기업이니까 하고 넘길 수 없는 정도의 비중을 이미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제 중소기업 그렇다면 이제 중소기업 탄소 중립 실현이 그러니까 앞에서도 보여주셨지만 개체 수가 너무 많다는 게 중소기업 정책의 좀 어려움이자 특징이자 사명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거기서도 절대 놓치고 할 수 너는 뒤에 있어가 아니라 모두 다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어떤 중소기업이라는 건 규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산업 분야에 단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이 가야 된다는 게 중소기업 정책의 어떤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가 여전히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제가 세미나 자료에서 쟁점들을 조금 정리를 한 건데요. 약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보영 박사님께 이 포럼에 대한 포럼에 대한 안내를 받고 그러면 여러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다면 한번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발제가 끝난 다음에 전문가들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우선 지금 법안에서도 원래 이소영 의원안에서는 탈탄소 경영, 원래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법에서는 녹색 경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을 탈탄소 경영이라고 정의를 내치기 바꿨어요. 정의는 그대로 놔두고 용어를 바꿨는데 이게 다시 지금은 녹색 경영을 그냥 유지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환경 경영이라는 용어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그 중소기업들이 이게 녹색 경영이라는 용어를 유지할 것인가, 탈탄소 경영을 계속 바꿔서 쓸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환경 경영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전문가들의 보다 적절한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중에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입니다.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25조에 기업의 녹색 경영 촉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녹색 경영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중소기업의 녹색 경영을 지원하도록 명확하게 두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이소영 의원안을 거치면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한다든가 기술 개발 촉진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기타 녹색 기술 및 녹색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이런 중소기업 지원에 공동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여러 가지를 합쳐서 새로운 조문을 좀 더 이렇게 매끄럽게 다듬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내용들을 제 밑으로 그어놨는데요. 문제는 이소영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거는 저희 녹색성장법 이 내용들이 나중에 이소영 의원 안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좀 더 발전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좀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하나 넘어갔네요. 지금 가장 기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다음에 가장 발전적인 형태인 이소영 의원 안에서는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탄소 배출량, 친환경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지원, 탄소 배출량, 감축 실적, 감축 계획을 공개하도록 한 것,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 이용의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앞에 손인상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시사점들이 이소영 의원안의 내용에는 그 지원 정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래도 가장 이제 좀
발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 이소연 의원안인데요. 문제는 이게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했던 그 8개, 9가지 법안이 서로 넣고 빼고 하는 중에 이 법이 어떤 법안의 경우는 이 내용이 빠집니다. 그래서 빠져서 환경부에서 다시 뭐 넣어달라. 그래서 지금 위원장 대안으로 나오는 대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는데 또 다른 이미자 의원이나 좀 다른 세부 법안들에서는 이 내용이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그냥 녹색 경제 활성화라는 명칭을 묶어서 들어가기도 해서 이렇게 좀 저도 이 부분은 앞으로 중기부가 만약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좀 서포트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기본법에서 이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만 그 다음에 세부 이행법에서 이것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중기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산업 전담기관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구체적으로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사업 전환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 중에 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또는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 탄소 중립 사회로 보통 많이 바뀌었는데요. 탄소 중립 사회의 이행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중에 사업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본법에서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조문은 꽤 오랫동안 같이 따라다녀요. 그 법안들의 9개를 쭉 옆으로 횡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내용은 왜 중요하게 좀 따라다니냐면 정의로운 전환과 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업 전환을 할 수 있을 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기본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그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 사회의 이행 과정에서의 어떤 안착을 위해서 필요한 근거 조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진행을 할까요? 근데 이 이외에도 실제로 녹색성장 기본법 외에도 산업부의 환경 친화적 산업 구조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저희는 이제 이걸 환친법이라고 자주 부르는데요. 이 산업부의 환친법에서는 이제 녹색 경영과 별도로 환경 경영이라는 용어를 정의를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ISO 2000이랑 연결을 시켜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법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은 실제로 이렇게 활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이제 사문화가 되어 있어서 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기부가 실제로 이 일을 할 때 걸림돌이 되는 법률은 아닌데 다만 현재 당장 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것인가라는 그런 좀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부에서는 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을 별도의 법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법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 환경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녹색 경영 체질을 녹색 기업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이 환경부의 소관 범위 환경연산법에 따라서 녹색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법률 그 지원의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어떤 반드시 신고를 어떤 허가 사항을 신고 사항으로 면제를 해준다든가 이제 그런 어떤 2번 검사받을 걸 1번으로 한다든가 그런 차이 정도가 있을 뿐이긴 합니다.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환경 경영 협력에 관한 촉진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환경 경영 협력이라고 해서 지금 앞에서 이런 법률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녹색 성장법에도 분명히 어떤 내용이 있기는 했었고 그 개별 소관 부처에서도 법률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 경영 협력이라든가 어떤 환경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 기업 지정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탈탄소 경영에 포커싱을 한 법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이제 강우식 의원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탈탄소 경영 혁신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인데요. 이게 말이 굉장히 길어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법이 실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조금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일 문제는 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학에서는 법률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1조에 보면 목적이 딱 나오듯이 이게 탈탄소 경영이라는 용어를 계속 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앞에서 탈탄소 경영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이 법이 이소영 의원안에 근거를 해서 그 용어를 따다 쓴 것인데 지금 이소영 의원안이 일종의 정무에서 소관을 거치면서 좀 재검토하고 결국엔 그 원안이 유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용어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지금 위원장 대안이나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 중에는 더 이상 탈탄소 경영이라는 용어는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녹색 경영이라는 용어를 녹색 성장법에 있었던 녹색 경영이라는 용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렇다면 결국 법률 제명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그 근간이 되는 이소영 의원안에 따라 산 거기 때문에 체계상 바꿔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은 이제 법률 이게 율사의 영역이긴 하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탈탄소 경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정부가 소관 부처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궁극적인 내용과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총 5개 장의 40개조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법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은 이제 기본 계획의 수립에 대한 부분과 기본 계획의 수립, 그러니까 중소기업 탈탄소 경영,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 실현, 뭐 이제 그런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수립을 실제 기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법에서 사실 들어가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탈탄소 경영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했는데 그것이 어떤 중소기업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줄어들었는가가 명확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법률, 그다음에 하위 법령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 이렇게 좀 제가 새롭게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굉장히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도 중에 하나는 탈탄소 혁신 지구 지정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자기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모아서 그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떤 온실가스 감축, 탈탄소 경영 혁신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중기부가 이제 지자체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어서 결국엔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집적단지 내에서 지자체와 함께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 공동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진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초가 이 법안에 들어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지난달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all small business들도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를 해라. 근데 그거 뭐 법이나 뭐 레귤레이션이나 법이나 시행령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다만 모든 중소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를 하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오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뭐 리더로서의 어떤 딱지를 라벨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대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만드는 플랫폼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최종적으로 공급망 내에서 이렇게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급망 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고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 툴이 그 법률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자, 근로자,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 전반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인식하고 탄소 중립,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대응 노력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 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법이 이렇게 딱 통과가 돼서 입법이가 된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일할 것이다 하는 정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 박사님 고맙습니다.